해봅시다. 97번은 빠르게 호독호독 합시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잡혀 있는데 시그마 A의 2K-1과 K가 1에서부터 N까지고 항이 지금 N개짜리야.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의 2K고 여기에 RE 곱해져 있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N까지에 해당하는 AK. 이거 결국 등비수열의 합을 다시 수식으로 바꿔달라는 이야기라서 이거 봐봐. 얘는 항이 수열, 등비수열의 입장에서는 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커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놈은 공비가 R의 제곱이에요. 요것만 잘 신경 쓰시면 돼.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수식으로 바꿔주면 등비수열의 합에서 R제곱이라고 쓸게.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되니?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이 A1이기 때문에 첫 항 A에 R의 제곱이 몇 번? N번. 그래서 R의 2N제곱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야. 그럼 뒤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A의 2K니까 똑같이 2라서 공비는 R제곱이 되는 거고요. 맞니? 그럼 첫 항은 A2잖아. 두 번째 항이잖아. 그래서 앞에 첫 항 곱해주는 게 AR이 되는 거고 같이 R의 2N제곱의 마이너스 이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FR에 얘는 이제 여기서인데 얘는 다시 AK니까 항이 하나씩 증가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공비가 R이 되는 거고요. 첫 항 당연히 A가 되는 거고 단 항은 몇 개니까 2N개니까 R의 2N제곱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분모에서는 R-1을 각각을 전부 다 약분해 주시면 될 거고 분자에서는 A의 R의 2N제곱 마이너스 A의 R의 2N제곱 마이너스 A의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약분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FR을 구할 수 있고 문제는 깔끔하게 끝날 거예요. 그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 요 케이스 홀수 번째,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는 공비가 제곱이 되니까 요거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 잘 해주시면 된다. 이해되죠? 됐어? 됐지? 이렇게 되고 질문 더 있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98번은 괜찮아? 이거 안 해도 괜찮니? 그래? 다 잘했어? 98번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나는 쉽게 말하면 여기를 x라고 본 거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보고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보고 진행을 한 과정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법칙을 진행을 할 건데 x제곱은 이후로 진행을 하고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17에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가 하나가식이 등장하고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동일하게 양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인 13이니 13에 이번에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 통해서 친구들이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고 문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거 맞죠? 맞니? 이렇게 풀어주시면 원의 넓이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바로 풀릴 것 같고요. 하면 뭐 98번까지는 깔끔하게 끝날 거고 넘어가서 99번 한번 봅시다. 99번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이거 문자가 여러 개 등장했을 때 친구들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시그마 I는 이라고 했죠. I는 1에서부터 K까지 지금 안에 있는 거를 봐주면 I 제곱에 플러스 2배의 K의 I에 플러스 K 제곱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맞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부터 따로 다시 한번 볼 거야. 괜찮아요? 얘만 먼저 가져가서 봐주게 되면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K까지 해당하는 I의 제곱과 플러스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K까지 해당하는 2KI인데 얘들아 이 2K에서 우린 여기 아래를 보면 I가 변하는 거지. 그치? K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지금은 상수 취급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고 뒤에는 플러스 시그마 그럼 I는 1에서부터 K까지인데 K제곱만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요. 맞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수식 그대로 다시 한번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2k에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k 세제곱이 될 거고 맞지? 맞니?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 이거 정리해서 앞에 대입해서 문제 푸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하는 거라서 이거는 생략할게. 이해되지? 그래서 친구들 문제를 풀 때는 문자가 다르면 다른 문자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된다. 이것만 신경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면 또 다른 문자, 그 문자가 등장하면 거기서 이제 변수 취급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일단 너희가 이게 어떤 말인지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야. 우리 첫 항이 3인데 뭔지 몰라. 맞지?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절대값 AN에 대해서 우리가 나열을 해볼 건데 첫 항이 3이고요. 그 다음에 3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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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씩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들아 일단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하면 뭐가 되게? 올,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2, 4, 2고 2, 4, 2를 2로 나눴으니까 121이고 그래서 363이 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합이 363이야. 합.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마이너스 129래. 전체 합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섯 번째 항 얘는 음수가 돼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243을 더하던 걸 빼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바꿔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자. 이게 더 편하겠다. 그지? 전부 다 음수로 쳐주면은 마이너스 363이 될 거고 됐죠? 괜찮아요?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부호를 바꿔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363인데 우리의 목표는 마이너스 129까지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얘를 플러스로 한번 바꿔볼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 162를 넣어야 되겠지. 162 더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01이 될 거예요. 맞니? 근데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지? 마이너스 201이 있어. 그런데 마이너스 201도 누가 되려면 마이너스 129가 되려면 택도 없으니까 얘도 다시 한번 뭘로 바꿔? 플러스로 바꿔. 그럼 빼던 걸 더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고 54를 더해주면 되고 54 더해주면 마이너스 137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내가 계산 잘못했나? 147이니? 47. 미안. 147 나왔죠? 그럼 이 마이너스 147에서 마이너스 129까지 가려면 뭐만 더해주면 돼? 18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진짜로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대단한 거 없어요. 이게 관련된 게 이게 모의고사, 어떤 모의고사는 기억이 안 난다. 모의고사 기출인데 모의고사 기출에서는 얘가 2였어.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2였고요. 10까지 더했어요. 그 과정에서 찾았어. 근데 그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갈래 하나씩 쳐가면서 친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주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큰 거 있잖아. 큰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전체 부호가 달라진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적당히 조합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다른 대단한 스킬 없어요. 전개하고 하나씩 찾아나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정제되어 있는 방법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주세요. 해서 계산하면 정답 1번 나오고요. 그 다음 101번. 얘들아 101번 잘했어? 표정 봐. 표정 보니까 벌써 별로다. 101다. 그지? 101번. 오, 진짜네? 그치. 와. 그 선생님 고향, 내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고향에서. 선생님 포항 살잖아.
선생님 포항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포항이에요. 포항이에요, 포항. 여기에 그거 있어요, 손. 이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손 있거든요. 선생님 집이 여기에요, 선생님 집. 그래서 내리면,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일 그랬던 게 서울 처음에 올라오고 나서, 서울 올라와서는 번화가들이 지명으로 불리잖아. 홍대에서 만나자, 신촌에서 만나자. 지방에서는 전부 다 시내거든. 그래서 왜? 웃겨? 포항 시내에서 보자. 왜냐면 시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로 치면 정발산역 하나밖에 없어. 포항 전체에서 놀 곳이. 번화가가 거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내라고 하면 끝이야. 근데 아무튼 포항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101번이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적립 포인트 번호가 전부 다 101번이야. 그래서 이번에 고향 내려갔다 왔잖아. 하나가 생각나더라고. 버스가 지나가. 오! 101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거 뭐 개소리고요. 자, 가자. 자, 얘 101번 보시면, 101번에 사는 친구들이, 원이 있고요. 근데 이거 잘 그릴 필요가 없는데. 얘를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걸 잘못 그렸죠? 큰일 났다. 대충 보자. A랑 B가 있고 얘가 C가 되고 A. 이게 더 어렵다. 너무 못생겼어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라고. 자, 그래서 얘가 1번 원, 2번 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너희 문제에서 보시면 요 큰 원은 반지름이 6루트 2라고 나와 있고 이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12라고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삼각형이 된다. ACB가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이 등장해 있는 상황이야. 이거 이해되니? 그럼 얘들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외접원의 뭐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니? 그럼 얘는 반지름이 몇이야? 8루트 3. 4루트 3. 1. 얘가 6이고 1대 2대 루트 3이 되겠죠? 아닌가? 맞지? 그래서 얘가 2루트 3이 돼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4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루트 3이라는 반지름의 길이를 가진다라고 친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고 지금 너희가 구하는 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통 영역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공통 영역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무게 중심점이 O2라는 원에 해당하는 외심과 동일하게 될 겁니다. 원의 중심점이랑 같아지게 될 거고 이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서로 같거든? 왜냐면 같은 외접원의 정삼각형의 바깥 부분이잖아. 그치? 정삼각형의 활골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영역이야. 근데 이 영역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원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고 삼각형의 넓이를 빼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삼각형의 넓이도 친구들이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요거 구해서 2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바깥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 AB에서 이렇게 내렸잖아. 내려주시면 되고 원의 중심점을 우리가 대충 하나 잡을 거야. 이게 원의 중심이래. 큰 원에 해당하는 중심이래. 큰 원의 중심에서 A점과 B점으로 각각 선을 각각 이어주실 수 있을 거고요. 맞아? 근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6루트이잖아. 6루트 6루트야. 맞니? 빗변의 길이가 몇이야? 12잖아.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가 되지. 그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아? 그래서 얘는 각이 90도가 돼요. 그러면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게 되면 이 활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하나, 둘, 셋에 해당하는 활꼴의 넓이에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되니? 이거 구하는 거는 너희 할 수 있잖아. 그치? 수치.
할 수 있죠, 언니?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문제만 풀어주시면 됐던 형태라고 보입니다. 근데 도형 파악하는 게 조금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뭐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 저 융루트는 그냥 융루트 이가 되게 그네요. 이거야? 아니, 저기. 이거야? 원의 중심이라고 잡은 건데요? 가정. 중심이. 원의 중심이라고 가정. 이 O1에 대한 중심점이라고 가정. 그러면은 각각 A점과 B점까지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6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치? 아우, 그럼 진짜 못생기긴 했다. 이 등분 했고 얘가 D가 되고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3이 되고 지금 B에서부터 D까지 해당하는 이 길이가 2루트 3이 되고 우린 여기를 세타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지? AB의 길이를 X, AC의 길이를 Y라고 볼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Y의 플러스 K다. 그래서 K값 구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맞니? 아, 내가 그 얘기했네? 얼마 전에 면접 봤던 거? 나 2명 봤어. 지난번에 아마 한 명 재였고, 두 번째를 어제 봤거든요. 네. 내가 어제도 이 이야기를 해서 보면서, 그분이 처음에 되게 착한 인상이 좋았는데, 문제를 풀다가 혼잣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막 있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y 플러스 k를 구하는 문제고 반지름은 2루트 3이니까 자, 뭐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의하는데 혼잣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방금 약간 하면서 그 느낌 씨발 나도 지금 이러고 있네. 미안, 사과하려고. 자, 갈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여기 2루트 3이라는 반지름의 길이랑 같은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타 값 구할 수 있어. 맞지? 세타 값은 뭐를 통해서 구하시면 돼요? 아니야, 사법이야.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2루트 3이 근데 이 2루트 3이 뭐랑 같아? 반지름의 길이 r이랑 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름의 길이인 2r이랑 같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이 돼요. 맞니?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면 세타 값은 뭐가 되죠? 30도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여기가 2등분 했으니까 여기도 6분의 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전체 얘는 몇?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ABC 삼각형에서도 우리가 BC 길이를 구할 때는 뭐 다시 한번 사용해주면 돼? 또? 내가 지금 BC 길이 구하자고 했잖아. 각 뭐 알아? 이해 알고 있지? 자, 다시 뭐 이용한다고? 사법 이용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에 우리는 BC의 길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2R이니까 4 루트 3을 구하는 과정이라서 이것 통해서 너희가 BC의 길이를 구해주면 BC의 길이가 6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맞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뒤에 이 ABC 삼각형 전체에 대해서 뭐를 다시 코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정답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대변이니까 BC의 길이의 제곱은 36이 될 거고 양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XY의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뭐가 되고 2분의 1이 될 거고,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XY라서 이 양 딱 시켜주게 되면 우리 왼쪽에 있는 식이랑 동일한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맞아요? 곱하기 플러스 36 됐지? 그래서 K의 값 구하시면 되는 그냥 깔끔한 형태의 문제. 그냥 구도만 잘 파악하고 있으시면 됐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논술형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시간을 많이 안 쓰고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좋은 등급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100번 문제 그리고 99번 문제가 조금 띠꺼울 수 있었던 형태라고 보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렸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풀이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